거예요. 가계, 기업, 정부는 경제 주체다. 이거 그냥 상식적으로 좀 외워두세요. 경제 주체 세 개, 가계, 기업, 정부. 가계, 기업, 정부는 경제 주체로, 가계는 소비, 돈 써, 기업은 물건 만들어, 생산, 정부는 정책 결정을 할 때 합리적인 선택, 정책 결정을 해. 가계, 기업, 정부 모두 공통점. 합리적인 선택을 위해 노력한다. 합리적인 선택이라는 게 뭐야? 예를 들면 100원 쓰고 100원만큼의 기쁨은 누려야 돼. 100원 쓰고 200원의 기쁨 누릴 수 있어. 그건 괜찮아. 근데 100원 쓰고 50원의 기쁨을 누리면은 그거는 흔히 이야기하는 나쁜 표현, 돈지랄 하는 거지. 그건 안 되지. 물건을 만들 때 100원 주고 만들었으면 최소한 100원 주고 팔아야 돼. 근데 100원 주고 만들었는데 70원에 팔아. 이거 뭐 자선사업가도 아니고 안 된다라는 거지. 누구나 다 합리적으로 판단하려고 해. 이때 합리적인 판단을 하려면 편익과 비용을 고려해서, 편익이면 기쁨, 기쁨과 비용을 고려해서 편익에서 비용을 뺀 순편익이 가장 큰 대안을 선택해야 한다. 편익 빼기 비용은 순편익. 이게 가장 큰 게 최고. 편익이란 단어 뜻. 어떤 선택을 할 때 얻는 이득으로, 기업은 언제 이득을 얻어? 판매 수익을 했었을 때. 금전적인 것이나 소비자가 상품을 소비함으로써 얻는 정신적 만족과 같은 비금전적인 것을 말한다. 밑줄 그려면 다 그어야 되는데, 편익은 옆에다가 금전 and 비금전 그냥 요렇게 써놓으면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세 줄이 딱 5글자로 끝나잖아. 그러니까 옆에 써놓을 만하다. 비용이란 단어 뜻. 암묵적 비용 중 가장 큰 것과 명시적 비용을 합친 것이다. 그러면 이렇게 할까요? 암묵적 비용 더하기 명시적 비용. 암묵적 비용은 동그라미, 어떤 선택으로 인해 포기한 다른 대안의 가치. 명시적 비용은 그 선택을 할 때 화폐로 직접 지불한 비용을 말한다. 예를 들어 1,000원을 갖고 여러분들이 뭘 먹고 싶어. 삼김이랑 음료수 하나를 사 먹고 싶어. 근데 1,000원으론 둘 중에 하나밖에 못 사 먹지. 그래서 1,000원 주고 1,000원짜리 삼김 사 먹었어. 그러면 그때는 명시적 비용은 1,000원이야. 근데 음료수도 있고 물도 있었는데, 나는 음료수가 제일 먹고 싶었어. 음료수 내 손에 1,000원 주고 삼김을 들고 있다라고 보니 마음 한구석에 이 내가 먹지 못한 음료수는 나한테 2,000원어치의 가치가 있었다라고 느낄 수 있어. 지금 이 상황이라면 나 음료수 2,000원이라도 주고 사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 그 암묵적 비용은 2,000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경제학적으로 이야기하면 얼마짜리? 3,000원짜리 삼김 먹은 거야. 경제학적으로는. 요 파트를 이해하셨을까? 그래야 뒤에 19번에서 지금 문제 나오는 걸 써먹을 거예요. 지금 한 말을. 됐어요? 몰라도 괜찮아. 그러면 내가 설명을 그지같이 한 거니까 다시 해주면 되잖아. 순편익은 네모, 한계 편익과 한계 비용이 같을 때 가장 크다. 한계 편익은 어떤 선택을 추가로 했을 때 발생하는 편익, 한계 비용은 그 선택에 의해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이다. 예를 들어 볼펜 하나를 더 살지 고민하는 소비자의 한계 편익은 한 개 더 사는 데서 얻는, 추가로 얻는 만족감. 한 개 비용은 볼펜 한 개 더 사기 위해 추가로 드는 비용. 이렇게 나 지금 볼펜이 하나도 없었어.
그래서 플러스 1, 한 개를 샀지. 얼마 주고 샀어? 1,000원 주고 샀어. 그러면 그 1,000원은 마이너스 한 개 비용이야. 근데 내가 평소에 너무 갖고 싶었던 볼펜이었거든. 이 중고 당근에 나오면 나 한 3,000원 주고 살라고 했었었어. 근데 때마침 1,000원 가지고 구한 거지. 한 개 비용은 1,000원이지만 한 개 편익은 3,000원이야. 이렇게 됐을까? 근데 하나 더 샀다고 합시다. 그러면 내 주머니에서 나간 건 1,000원이야. 한 개 비용은 1,000원이지. 근데 아까 첫 볼펜을 손에 얻었을 때만큼 감동이 없어. 그러면 나의 한 개 편익은 좀 줄어서 1,500이라고 하자. 이런 거야. 하나 더 샀어. 1,000원 나갔지. 근데 진짜 이제는 딱 1,000원어치만 좋아. 네 개째 하나 더 샀어. 1,000원 나갔지. 볼펜이 네 개나 있어서 뭐하니? 라는 생각이 펀트 뜨니까 나한테는 한 300원의 기쁨밖에 주지를 않아. 플러스 300원. 여기까지인 거지. 됐을까요? 그러면 얘는 어디에서 멈추는 게 제일 합리적이었었던 거야? 여기서 멈추는 게 제일 합리적이었었던 거야. 왜? 한 개 비용과 편익이 같아지는 지점. 순 편익은 한 개 편익과 플러스 1,000, 한 개 비용 1,000원, 마이너스 1,000원이 같을 때 가장 커집니다. 여기까지만 세 개까지만 샀을 때가 순편익이 제일 커지는 거야. 이게 제일 합리적으로 소비한 거야. 얘는 준원이 일어나. 여기까지가 A죠. 19번은 같이 풀 거예요. 뒤로 넘어옵시다. 3,000원을 가지고 가게에 간 갑은 각각 1,000원짜리인 과자와 음료수를 모두 사고 싶었지만 먼저 과자 소비량을 합리적 선택을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 과자 소비량에 따른 비용과 비용이면 빨리 떠올려야 돼. 뭐 명시적 비용 더하기 암시적 비용 두 개 합한 게 비용이야. 암묵적 비용, 암묵, 명시, 암묵, 명시, 암묵, 명시적 비용, 암묵적 비용. 네, 감사합니다. 아래 표와 같습니다. 비용에는 갑이 과자 소비로 포기한 음료수 소비의 가치를 금전으로 환산했습니다. 과자 하나에 얼마지? 1,000원이죠. 근데 2,500원이 나간 결과가 됐어. 이때 얘는 음료수 하나에 얼마의 가치를 부여하고 있었어? 1,500원이라고 생각했었지. 과자 1,000원, 음료수 1,500원. 과자 두 개면 2,000원. 음료수 하나에 이제 음료수 하나에 얼마의 가치를 갖게 돼? 3,500. 과자 세 개면 3,000원. 이제 음료수 하나가 얼마나? 6,000원의 가치가 생기는 거야. 이렇게 됐을까? 계속 과자만 먹이면 얘 중간에 소리칠걸. 아 제발 음료수 좀 주세요 하면서 음료수의 가치는 엄청 올라가 있겠지. 음료수의 암묵적 가치는 엄청 올라가겠지. 어허. 편익은 과자 소비의 만족감을 고려해 각 소비량만큼 과자를 사기 위해 갑이 지불할 마음이 있는 최대한의 금액을 나타냈다. 손에 아무것도 쥐지 않고 돈만 갖고 있었을 때 너 과자 한 봉지 얼마 주고 살래? 했더니 4,000원. 두 봉지 얼마에 주고 살래? 했더니 7,500원. 그러면 4,000에서 두 번째 봉지는 3,500원으로 가격이 떨어졌네? 세 개 살 때에는 너 얼마까지 낼 수 있어? 9,500원. 그러니까 7,500. 여기에선 또 얼마? 2,000원만 늘어났지. 과자 매기면 매길수록 이 숫자는 계속 줄어들 거예요. 이렇게. 다음. 갑이 과자 소비에서 얻는 순편익은 아까 계산이 뭐였었지? 한 개 편익과 한 개 비용이 같아질 때 가장 커지지. 한 개 비용과
편익이 같아질 때 언제 여기 2,500, 3,000, 3,500, 4,000, 2,500, 2,000 요렇게 같아지는 타이밍이 있죠. 이때 순편익은 과자 3개 살 때 9,000원일 때보다 1개 살 때 더 크겠군. 그런가? 그렇지. 1개 살 때 기분이 제일 좋지. 내가 실제 지불한 거랑 내가 느끼는 기분이 가장 큰 차이가 나니까 3개일 때보다. 다시 1개 사 먹으면 2,500원 쓰고 4,000원의 기쁨을 누리는 거지. 그러니까 얼마? 플러스 1,500. 근데 3개 사면은 9,000원을 지불하고 9,500이니까 플러스 500 이렇게 된 거지. 순편익은 3개 살 때보다 1개 살 때 더 큽니다. 1번 맞는 얘기지. 2번 과자 소비를 합리적으로 선택했다면 언제 몇 개까지 사야 돼? 2개까지 사야 돼. 요렇게 같아지는 지점이 있으니까. 이렇게 과자를 샀으면 2,000원 썼지 3,000원 들고 있었는데 음료수 1개 값이 남겠군. 괜찮죠. 과자 소비량을 0에서 1개씩 늘릴 때마다 얻는 1개 편익, 좋아지는 기분의 정도는 조금씩 줄어들죠. 1개 편익은 점점 줄어듭니다. 너무 맞는 얘기. 4번 과자 소비를 2개에서 3개로 늘리기 위해 추가로 드는 비용 2개에서 3개로 늘릴 때에는 추가 비용 얼마 들었어? 5,500에서 9,000으로 됐으니까 3,500. 그때에 얻는 만족감은 7,500에서 9,000 그러니까 2,000. 추가로 드는 비용은 만족감보다 크겠군. 맞지? 틀린 건 5번인가 본데요. 갑이 과자를 사기 위해서 포기한 음료수 소비의 금전적 가치는 과자 먹으면 먹을수록 음료수의 가치는 올라가 떨어져. 과자만 먹으면 먹을수록 음료수의 가치는 높아지지. 그러니까 5번 작아지는 게 아니라 커질 겁니다. 이렇게 확인해야죠. 정답 5번 됐을까? 앞으로 또 넘어오죠. 기업은 상품을 얼마나 생산하여 이윤을 극대화할 수 있을지 한계 비용과 한계 수입을 고려해서 합리적인 판단을 내릴 수가 있다. 회장님 올해 물건 몇 개 만들까요? 3천만 개. 왜 하필이면 3천만 개입니까? 계산해 봤더니 한계 비용과 수입이 같아지는 시점인 거거든. 기업 입장에서의 한계 비용은 상품 생산량을 한 단위 증가시킬 때 추가로 드는 비용, 추가 비용. 한계 수입은 한 단위 더 생산해서 판매할 때 추가로 얻는 수입. 그러니까 비용과 수입이 같아지는 시점까지 이야기하는 거야. 이렇게 예를 들면 요만큼 돈 들여서 이만큼 벌 수 있잖아. 근데 계속 생산하면 할수록 어떻게 물건값은 내려갈 텐데, 그러니까 생산 이렇게 맞아지는 순간이 있을 거라고. 더 많이 생산하면 물건이 썩어 나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사. 이렇게 그러면 요만큼 손해잖아. 언제까지 물건 팔아야 돼? 딱 같아질 때까지 팔아야 돼. 비용과 수입이 같아질 때까지 파는 거야. 완전 경쟁 시장에 있는 기업이라면 상품의 시장 가격 그 자체가 한계 수입이다. 상품의 시장이 한계 수입이다. 왜냐하면 완전 경쟁 시장, 내가 팔고 싶은 가격에 못 팔아. 시장에 이미 정해져 있는 가격에 내가 맞출 수밖에 없어. 이렇게. 완전 경쟁 시장은 많은 수의 공급자와 수요자로 구성되어 있어 거래되는 상품이 동일해 개별 공급자나 수요자가 시장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가 없어. 여러분들이 휴대폰 충전기를 만든다라고 합시다.
일반 급소 그 다음에 멀티 이렇게 가격이 어느 정도 결정되어 있어. 그치? 싸구려로 만들어서 일반 느린 충전기 하면서 3만 원 이럴 수 있어? 아니야. 길거리 가면은 2천 원이면은 누구나 살 수 있는 건데 내가 가격 정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즉, 기업이나 소비자는 시장에서 결정된 상품 가격을 주어진 걸로 그냥 받아들여야 한다. 이 가격이 기업의 한계 수입이다. 옆에 볼까요? 가격이 기업의 한계 수입이다. 아니야! 여기 시장 가격이 한계 수입이다. 똑같은 말이잖아. 그러니까 굳이 쓸 필요 없어? 체크할 필요 없다 이거지. 상품을 사려는 사람이 많아져서 상품 가격이 오르면 한계 수입도 그만큼 오른다. 가격이 오른다. 한계 수입 늘어난다. 한계 수입 가격이 오른다. 소비가 늘어난다. 똑같은 말이지. 생산을 계속할 때 손실을 발생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물건 만들면 만들수록 손해가 아니면 손해 나기 직전 딱 손해도 이익도 아닌 시점까지 물건 찍어서 만들어야 돼. 이렇게. 기업은 한계 비용과 여기 봐 비용과 수입이 일치하게 생산량을 조절하면 이윤이 극대화다. 한계 비용이 수입보다 커. 비용이 커. 그러면 물건 만들면 돼? 안 돼? 안 돼. 생산량 줄여야 돼. 비용이 더 많이 드는데? 상품 생산량을 한 단위 더 줄일 때 그로 인해 추가로 절약되는 비용이 줄어든 수입보다 더 크니까 이러한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된대? 생산량을 줄여야 돼. 비용이 많이 들면 생산량 줄여야 돼. 이와 반대로 한개 수입이 비용보다 커? 수입이 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생산량 늘려야지. 한개 수입이 늘면. 한 박스 만드는데 2,000원 더 들어. 근데 한 박스 만들 때마다 4,000원 벌어. 그러면 만들어야지. 이렇게. 그런데 생산을 계속할 때 이윤이 남는 게 아니라 오히려 손실을 볼 수도 있어. 그러면 이거야. 어느 지점까지 생산할 거냐 이거야. 어느 지점까지. 이때 고려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평균 비용이다. 평균 비용을 계산해서 언제 몇 개 만들까 결정할 수 있대. 평균 비용은 어떤 양의 상품을 생산하는데 투입된 총 비용을 1억 들었어. 생산량으로 나타내는 겁니다. 100만 개 만들었어. 그러면 평균 비용 개당 얼마야? 100만, 1000만, 1억. 이긴 거야. 100만 개 만들었어. 그러니까 개당 만원이란 얘기, 100원이란 얘기지. 개당 100원이란 얘기죠. 여기에서 총 비용은 미치겠네. 고정 비용 더하기 가변 비용, 고정 비용 더하기 가변 비용으로 구분이 됩니다. 고정비는 공장 만들어 놓고 숨만 쉬어도 나가는 돈 있어. 세금, 임대료, 그 직원들 월급 이런 것들. 가변 비용은 예를 들어서 뭐 할까? 종이컵 만드는 공장이라고 할까? 많이 만들면 만들수록 뭐 많이 들어? 종이컵 만드는 그 펄프 값, 재료값 많이 들겠지. 전기세 많이 내겠지. 이런 것들. 한개 비용이 총 비용 중 가변 비용에만 영향을 받는 것과 달리 평균 비용은 고정 비용, 가변 비용에 모두 영향을 받는다. 얘는 이거에만 영향을 받는데 얘는 요거 둘 다의 영향을 받아요. 대놓고. 근데 잘 봐. 차이점 이야기했지. 근데 평균 비용은 고정, 가변. 한개 비용은 가변 이거지. 한개는 가변, 평균은 가변, 그 다음에 저기 누구야? 고정. 둘 다. 이렇게야. 그러니까 여기 빨간색 밑줄을 긋고 왜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이 문장은
한계 비용과 평균 비용의 공통점 차이점을 동시에 말한 거라서 그래. 이렇게 대조만 있어도 중요한가 생각할 건데 거기에 슬쩍 묻어서 비교, 비슷한 점까지 얘기해. 이거 요즘 잘 나오는 스타일의 보기예요. 고정 비용은 생산량에 따라서 변하지 않고 일정한 크기로 유지하는 비용, 예를 들면 임대료. 가변 비용은 생산량에 따라 달라지는 것, 재료비, 추가 직원에게 지급되는 보수 등이 그 예입니다. 그렇다면 기업은 손실이 발생하는지를 평균 비용을 통해서 어떻게 알 수 있을까? 평균 비용을 통해서 기업의 손실 발생을 파악하는 방법. 평균 비용을 통해서 손실 발생을 파악하는 방법. 총 비용을 전부 회수하는 게 언제든지라도 가능한 기업이 그런 기업은 사실 없어. 완전 경쟁 시장에 있다고 봅시다. 장사하려고 공장 만들고 사람들 고용했는데 어느 날 문득 됐어 이거 안 해. 야 가게 털어. 이 공장 털어. 라고 하면 바로 그 원금 회수할 수 있는 회사가 있대. 뭐 아무튼 그렇다. 이 기업은 평균 비용을 상품의 시작 가격과 비교해보고 평균 비용의 최저점에도 미치지 못한다면 생산량이 얼마든 그 가격의 상품을 판매해 봤자 손실을 면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한다. 즉, 평균 비용이 시장 가격, 평균 비용이 시장 가격에 못 미친다면 그 말이 무슨 말이야? 비용이 더 크게 들면 가격이 평균 비용에 미치지 못하면 가격이 더 작으면 이때 공장 돌리면 돼, 안 돼? 아니야, 이때 공장 돌리면 돌릴수록 손해야. 공장 돌리면 안 돼. 어디가 있어? 그렇다면 투입된 총 비용을 전부 회수해서 손실 발생을 막는 게 합리적인 결정일 수가 있다. 아무리 계산을 해도 한 박스 만들어도 두 박스 만들어도 세 박스 만들어도 그것보다 더 가격을 많이 받을 수가 없어. 그러면 공장 멈춰야 돼. 기업이 의도한 생산량에서의 평균 비용이 시장 가격보다 낮아야 이윤이 발생하는데 여기 봐. 비용이 시장 가격보다 낮아야 반대. 요렇게 되어야 요 상황이어야만 이윤이 발생하는데 그러면 위의 상황 요거는 어떻게? 손실이란 얘기지. 그래서 어떻게 해도 손실을 피할 수 없다면 생산을 계속할지 신중하게 고민하는 겁니다. 이처럼 평균 비용은 한계 비용과 더불어서 생산에 관한 의사결정을 내릴 때 유용하게 잘 활용합니다. 18번 답 찾아주세요. 1분 드릴 거예요. 시작! 4번 평균 비용은 생산을 중단할 상품 가격이 얼마인지, 한계 비용은 이윤을 늘리기 위해 도달해야 할 생산량 몇 개까지 생산해야 할지를 알아볼 때 유용합니다. 이야기인 거고, 이거 있죠. 이거는 차라리 외워두는 게 여러분들 나중에 엄청 언제 비슷한 질문 나오게 되면 한계 비용, 한계 생산 이런 거 나올 때 이 잘 써먹을 수 있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오늘 자기 전에 이 문장은 그냥 외우고 자. 이렇게 부탁드려요. 옆에 것도 바로 보러 갈게요.
나머지 왜 안 읽어요? 라고 물어보시면 다 틀려서 오히려 헷갈릴 수 있어서 그냥 얘는 답만 체크한 거예요. 합리적 선택을 중심으로 생산에 관한 기업의 의사결정을 살펴보면 경제활동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여러분들 이런 거 잘 해놔야지 나중에 사장님 돼가지고 연매출 800억씩 나올 거 아니야? 그러면은 직원들한테 얘기해야지. 이 김전무 이번 생산량 어떻게 되나? 물어보고 몇 개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한 개 비용은 고려한 거가 평균 비용 계산했을 때 얼만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어야지. 이렇게 해가지고 사장님 됐다고 맨날 골프 치러 다니고 그러고 그러면 안 돼. 직원들보다 더 일찍 출근하고 그래야지. 그 밑에 직원들은 얼마나 피곤할까? 사장님이 6시에 출근해. 죽으란 얘기지. 특히 기업의 생산 활동은 소비자의 수요를 충족해주고 고용 증가, 경제 성장 등 사회 전체에 영향을 엄청 줍니다. 그러니까 기업 사실 중요해. 덕분에 우리가 물건 쓰고 취직해서 일하는 거잖아요.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6번은 제가 해드리도록 할게요. 합리적 선택의 장점. 기업의 의사결정 과정. 기업은 어떻게 의사결정합니다. 합리적 선택의 장점 딱히 얘기하지 않아. 누구나 합리적 선택을 합니다 라고 해놨지 그거의 장점에 대해서 얘기한 거는 아니야. 합리적 선택이 지닌 한계 자체가 없어. 경제 주체가 되기 위한 조건을 제시하며 가게가 되려면 기업이 되려면 정부가 되려면 얘기 있어? 없어. 합리적 선택을 하기 위한 방법을 제시하며 언제까지 생산할까? 생산과 관련된 기업의 의사결정 활동. 그렇지. 4번. 기업이 생산 활동을 할 때 고려하는 요소를 제시하며 생산량을 결정할 때의 어려움의 원인 몇 개까지 생산할까? 너무 결정 내기 힘들다. 왜냐면 없어. 그냥 바로 언제까지 무엇을 고려해서 생산하면 됩니다. 얘기하고 끝이니까. 정답은 4번. 문제죠. 비용에서 총 비용에서 고정 비용을 빼면 가변 비용이다. 맞는 얘기야. 왜냐하면 총 비용은 고정 비용 더하기 가변 비용이니까. 다음 완전 경쟁 시장에서 개별 소비자 우리는 마트에 가서 붙어 있는 그 가격 표면은 그냥 그 가격인가 보다 하고 살지 말지 판단하는 거지. 깎아달라. 너네 왜 500원밖에 안 받냐? 난 1,000원 낼 거니까 얘따 받아라 이러고 올 거야? 아니잖아요. 시장 가격을 주어진 것으로 받아들인다. 맞지? 생산량과 기에 상관없이 기업이 똑같이 내야 하는 임대료. 임대료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뭐지? 고정 비용이죠. 고정 비용은 한계 비용에 영향을 준다? 우리 아까 빨간색 체크한 거야. 고정 비용 옆으로 와. 어디가 있어? 평균 비용이 고정 비용, 가변 비용. 한계 비용은 가변 비용만 그런 거지. 그러니까 4번, 3번 틀린 거지. 한계 비용이 아니라 어디에 평균 비용에 영향을 주는 거지. 3번 틀린 거야. 그러니까 이거야. OX를 낸다라는 건 무슨 말이야? 중요한 정보가 중요한 정보를 제가 제대로 익혔냐 안 익혔냐가 궁금한 거라고. 그러니까 중요한 부분은 체크해놔야 돼. 근데 이제 저하고 지금 모의고사 7, 9, 총 8번째 지금 계속 수업하고 있는 건데 이렇게 밑줄 그으세요. 이건 중요한 구절이에요는 이제 거의 다 나왔어. 이렇게 했던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을 좀 주의 깊게 보시라. 그 훈련 하는 거야. 방학 기간 동안에는. 다음 평균 비용은 개당 비용이라고 하자. 총 비용 1억 들었어. 생산된 상품 100만 개 똑같이 나누었을 때 얼마인지 그 얘기죠. 같은 편익을 주는 대안이 여러 개 있다면
비용이 적게 드는 거 모두 다 나에게 100의 기분을 줘. 그런데 비용 하나는 80, 하나는 50, 하나는 30 이렇게의 비용이 든다면 얘를 선택해야지. 그게 순편익 아니야? 순편익은 커야 돼. 효용에서 비용을 빼는 거니까 5번 맞는 얘기. 틀린 건 3번. 20번 보러 갈게요. 완전 경쟁 시장에 있는 어느 기업에서 생산한 상품과 관련된 비용 수입을 나타낸 겁니다.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현재 생산량은 Q0, 시장의 가격은 P0. 이 기업은 언제라도 총비용 전부 생산 회수, 생산한 상품은 언제든지 모두 판매된다고. 부럽다. 그냥 일단 재고 없는 것만 해도 어디야. 생산량을 Q0로 유지를 하면 평균 비용이 여기에 걸리죠. 한개 수입보다 작음으로 이윤이 극대화되겠군. 거짓말하지마. 이윤이 극대화하는 지점은 어디지? 한개 비용과 한개 수입이 같아지는 점이 극대화야. 한개 비용과 한개 수입이 같아지는 지점, 여기가 이윤이 극대화되는 지점이야. 그러니까 1번 탈락. 2번 생산량을 Q2로 늘리면 한개 비용이 한개 수입보다 커지므로 비용이 수입보다 커? 작아? 이게 비용이잖아. 비용이 수입보다 작은데 2번 탈락. 3번 가격이 P0로 유지되면 요렇게 유지가 되면 생산량을 Q1으로 줄여 요만큼 한개 비용과 평균 비용이 모두 줄어들기 때문에 Q1 요 점에서 요 선에서 요 선으로 오면 비용 줄어들었나? 딱히 줄어든 느낌 없는데. 비용, 평균 비용, 그 다음에 한개 비용은 확실히 줄어들지. 한개 비용과 평균 비용이 모두 줄어들기 때문에 일단 그런 것 같지는 않아. 그 다음에 이윤에는 변함이 없겠군. 아니야. 뭐 이만큼 100개 만들어서 10,000원에 팔았는데 80개로 만들어서 10,000원 이렇게 팔면 20개만큼 수입이 감소하지. 그러니까 이윤이 어떻게 변함이 없는 게 아니라 줄어들지. 이렇게. 이 가격 만들 수 있으면 10,000원까지 10,000원 받을 수 있으면 100개 만들어야지. 80개만 왜 만들어? 20개 더 만들어야지. 어머. 4번 시장 수요의 감소로 가격이 훅 내려왔어. 이제 사람들이 요만큼 밖에 안 써. 아까 사람들 10,000원 썼는데 이제 7,000원 밖에 안 써. 이렇게 되면 생산량을 Q1으로 줄여야 평균 비용이 제일 적게 들어가니까 Q1으로 줄여야 평균 비용이 제일 적게 드니까 좋아. 그렇다 쳐. 손실을 0으로 만들 수가 있겠군? 아니야. 비용 얼마야? 평균 비용이니까 개당 요렇게 오면 대충 한 8,000원, 7,000원 정도, 7,500원 정도 된다고. 개당 8,000원 드는데 시장에서 7,000원에 팔리고 있어. 손실 생기지. 마이너스야. 손실이 0이 어딨어. 마이너스야 이거. 정답은 5번이에요. 시장 수요의 증가로 가격이 P2가 되면 오호 가격 이만큼 돈 받을 수 있어. 한개 수입이 요것이 한개 수입이 한개 비용보다 커지므로
Q2에 가깝게 늘릴수록 그렇지 이렇게 가까이 늘릴수록 이유는 증가하겠군. 자, Q0면은 요만큼 만들 거야. 요만큼 만들 거야. 근데 가격 이만큼까지 받을 수 있어. 그럼 어떻게 해? 계속 생산해도 되지. 생산해도 돼. 여기 10,000원, 11,000원이야. 그러면 11,000원 딱 될 때까지 생산해야지. 이렇게 되니까 5번 맞는 얘기지. 됐을까? 정답 5번. 밑으로 내려갈게요. 문맥상 A의 의미가 가장 가까운 것. A 어디 있어? 판단을 내리다야. 옆에다 써. 판단 내리다. 판단 내리다. 판단을 내리다. 기억나요? 문맥상 의미 물어보면 무조건 다의 어인 동사야. 앞에 목적어나 부사어 필수적인 거 있으면 찾아야 돼. 판단을 내리다. 목적어 필수야. 그러면 찾아. 기차에서 내리다. 애초에 목적어가 없어. 평가를 내리다, 호우주의보를 내리다, 상자를 내리다, 글을 내리다, 판단을 내리다라는 건 어떻게 생각하고 결정하는 거잖아. 생각하고 결정하는 거. 판단이랑 제일 가까이 묶을 수 있을 만한 거 누구? 2번 평가. 이렇게 와야지. 됐을까?